밤에 누웠는데 몸은 피곤한데 머리만 계속 돌아가는 느낌. 혹시 익숙하세요? 불 끄고 눈 감았는데 갑자기 낮에 했던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미 끝난 장면인데도 뇌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저 사람 표정이 이상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 몇 분만 생각하려던 게 1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사소한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커집니다. 아무도 기억 못할 장면인데 나 혼자 몇 시간씩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다음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그 장면에 붙잡혀 있는 느낌.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지? 왜 내 머리는 쉬지를 못하지? 오버싱킹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지쳤는데 뇌는 퇴근을 안 합니다. 피곤한데 쉬지를 못합니다. 쉬려고 누웠는데 더 시끄러워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생각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더 지치고 더 예민해지고 다음 날까지 영향을 끌고 갑니다. 이건 게으름도 아니고 의지 부족도 아닙니다. 과열된 상태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생각을 억지로 멈추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대신 뇌를 리셋하는 훈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끄러운 머리를 조용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연습할 수 있는 방식들입니다. 끝까지 보면 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도구를 하나는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 왜 생각은 멈추지 않는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하루는 보통 비슷한 흐름을 가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했던 말, 아직 끝나지 않은 걱정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출근길에도 쉬지 않습니다. 음악을 틀어도 생각이 그 위에 겹쳐 흐릅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이동 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겐 분석 시간입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정리하고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이 패턴은 더 빨라집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들어오면 뇌는 바로 확대 재생을 시작합니다. 상사가 표정을 찌푸렸다면 내가 뭘 잘못했지?로 이어지고 친구의 답장이 늦으면 내가 불편하게 했나?로 이어집니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됩니다. 마치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일부러 괴롭히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해결하려고 반복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미완성 상태를 싫어합니다. 끝나지 않은 대화, 애매한 표정, 확실하지 않은 관계를 계속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돌려보고 또 돌려봅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과잉 작동에 가깝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반복이 습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걱정도 반복하면 자동화됩니다. 처음에는 특정 상황에서만 시작되던 생각이 나중에는 기본 모드가 됩니다. 조용한 시간만 생기면 자동으로 걱정 채널이 켜집니다. 가만히 쉬는 시간이 불안해지고 머리가 바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뇌가 과열된 상태에 익숙해진 겁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그냥 넘기지 못하지? 그런데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과부하 상태에 가까운 겁니다. 컴퓨터도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켜면 느려지고 시끄러워집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과열된 겁니다. 우리의 뇌도 비슷합니다. 너무 오래 쉬지 못했을 뿐입니다. 혹시 머리가 항상 시끄럽나요? 조용한 순간에도 내부 소음이 계속 흐르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 긴장이 풀리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멈추지 않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계속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자책이 조금 줄어듭니다. 왜 나는 이럴까 해서 지금 과부하구나로 바뀝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문제를 성격으로 보면 고칠 수 없다고 느끼지만 상태로 보면 조절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훈련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과열된 시스템을 식히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메시지: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과부하입니다. 및 과부하입니다. 3부 훈련일.
생각 끊기 스위치 만들기. 이제 첫 번째 실제 훈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억지로 끊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커집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는 말 자체가 이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목표는 생각을 끊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스위치를 만드는 겁니다. 첫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에 빠져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 속에 들어가면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영화 보듯이 빨려 들어가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회복이 늦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에 빠진 순간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이걸 연습하는 방법이 바로 5초 리셋 루틴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생각이 과열되는 걸 느끼는 순간 5초 동안 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머리에서 몸으로 이동하는 훈련입니다. 먼저 손에 집중합니다. 손의 온도, 감촉, 긴장을 느껴봅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도 좋습니다. 그 다음 발로 내려갑니다. 발바닥이 닿아 있는 느낌, 체중이 실리는 감각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숨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크게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찰합니다. 단 5초만 이렇게 합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생각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주의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뇌는 동시에 두 가지에 깊이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몸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생각의 볼륨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한 발 떨어지게 됩니다. 그 거리만 생겨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걸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 끼워 넣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침대에 누웠을 때, 생각이 많아지기 쉬운 구간에 미리 스위치를 심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손 감각 확인, 버스에 앉으면 발 감각 확인, 침대에 누우면 숨 관찰. 이렇게 장소와 행동에 연결해두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게 뭐가 도움이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효과를 바로 느끼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생각에 완전히 잠기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출구를 만드는 겁니다. 반복할수록 그 출구는 더 빨리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생각에 빠졌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는 편인가요? 이미 한참 지나서야 정신이 드나요? 그렇다면 이 훈련이 특히 필요합니다. 빠져들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라 빨리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생각은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빠져나오는 대상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물을 없애려 하지 않듯이 우리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몸으로 돌아오는 순간 생각은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그 순간 뇌는 잠깐이라도 쉴 수 있습니다. 메시지: 생각은 끊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4부 훈련 2. 생각을 종이에 꺼내기. 두 번째 훈련은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가 강한 방식입니다. 생각을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계속 생각 중이니까 이미 정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리가 아니라 반복에 가깝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돌리는 생각은 점점 커지고 모양이 흐려지고 감정이 붙으면서 증폭됩니다. 생각은 머리 안에 있을 때 가장 무섭습니다. 형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크기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계속 재생합니다. 놓치면 안 될 것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꺼내는 순간 상황이 바뀝니다. 추상적인 걱정이 눈에 보이는 문장이 됩니다. 형태가 생기는 순간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걸 저는 걱정 노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닙니다. 문장을 예쁘게 쓰는 것도 아닙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그대로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 이상하게 한 것 같음.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서 계속 신경 쓰임. 내일을 생각하면 긴장됨. 문장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맞춤법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을 머리 밖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적는 순간 너 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저장 완료. 이제 계속 붙잡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반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밤에 이 훈련이 강력합니다. 잠들기 전에 뇌는 자동으로 리뷰 모드에 들어갑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장면을 재생합니다. 이때 생각을 머릿속에서 붙잡고 있으면 잠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 리셋 루틴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눕기 전에 3분만 씁니다. 오늘 신경 쓰이는 걸 전부 적습니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는 느낌으로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씁니다. 내일 다시 보자.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뇌에게 일정표를 주는 겁니다. 지금은 끝났고 내일 처리할 거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뇌가 밤새 붙잡지 않습니다. 할 일 목록을 종이에 맡기고 잠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나요? 이미 수십 번 생각했는데 또 돌아오나요? 그건 해결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저장이 안 돼서입니다. 뇌는 기록되지 않은 정보를 계속 재생합니다. 종이에 쓰는 순간 비로소 종료 버튼이 눌립니다. 이 훈련의 장점은 감정도 같이 빠져나온다는 점입니다. 생각만 적는 게 아니라 감정도 같이 떨어집니다. 화난다, 억울하다, 불안하다 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내부 압력이 내려갑니다. 머릿속에서만 돌 때보다 훨씬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쓰는 게 뭐가 달라지나 싶습니다. 그런데 반복하면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생각의 체류 시간이 줄어듭니다. 머릿속이 덜 붐빕니다. 잠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뇌가 비워지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됩니다. 핵심은 정리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비우려고 쓰는 겁니다.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임시 저장입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계속 켜놓고만 쓰지 않습니다. 중간에 저장하고 닫습니다. 뇌도 같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메시지, 생각은 밖으로 꺼내야 정리됩니다. 오프 훈련 3, 뇌를 피곤하게 만들기. 세 번째 훈련은 조금 의외로 들릴 수 있습니다. 뇌를 직접 조용하게 하려 하지 말고 몸을 먼저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버싱킹은 머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통해 빠져나옵니다. 생각이 폭주하는 시간대를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앉아 있을 때입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몸이 멈추면 뇌가 더 시끄러워집니다. 움직임이 없을수록 생각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을 먼저 리셋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지 없이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발이 바닥을 밟는 일정한 리듬이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걷는 동안 생각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표는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볼륨을 낮추는 겁니다.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배경소리처럼 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앉아서 생각할 때와 걸으면서 생각할 때는 강도가 다릅니다. 몸이 움직이는 순간 뇌는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생각에 100을 쓰던 에너지가 60, 50으로 내려옵니다. 그 틈이 휴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찬물입니다. 얼굴에 찬물 한 번만 묻혀도 뇌가 즉시 리셋됩니다. 찬물은 몸에게 강한 신호를 줍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와라. 생각은 미래나 과거에 있지만 찬물은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샤워를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면대에서 10초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숨을 길게 내쉬는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게 들이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쉬는 길입니다. 길게 내쉴수록 몸은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숨을 천천히 끝까지 내보내는 순간 신경계가 내려옵니다. 생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몸의 긴장이 먼저 풀립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따라옵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을 먼저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합니다. 머리를 먼저 조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몸이 진정되면 생각도 따라 내려옵니다. 몸이 계속 긴장 상태인데 머리만 샨해지길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
가만히 버티는 편인가요? 아니면 몸을 움직이나요? 대부분은 가만히 버팁니다. 그래서 더 깊이 빠집니다. 움직이는 순간 빠져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앉아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오버싱킹은 정적인 상태에서 커집니다. 움직임은 출구입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는 더 생각하려 하지 말고 몸을 먼저 피곤하게 만드세요. 짧게 걷고 찬물로 씻고 숨을 길게 내쉬세요. 뇌는 몸을 따라옵니다. 메시지: 몸이 멈추면 생각도 멈춥니다. 움직이면 빠져나옵니다. 6부 결론: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기.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지?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스스로를 문제라고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남들처럼 그냥 넘기지 못하지? 왜 머리가 이렇게 시끄럽지? 이런 생각을 오래 하면 결국 결론이 하나로 모입니다. 나는 고장난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건 정반대입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과열된 상태라는 것. 생각이 많은 사람의 뇌는 망가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재생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안전하려고 계속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그게 오래 지속되면서 시끄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겁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치려 하면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시키려 하면 자신을 돌보게 됩니다. 훈련을 시작하면 아주 작은 변화부터 느껴집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목표도 아닙니다. 완벽히 멈추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생각에 끌려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빠져들었다가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 붙잡히던 장면이 몇 분 안에 지나갑니다. 그게 리셋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는 아직 훈련을 안 해본 사람이야에 더 가깝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해지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훈련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반복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뭐부터 해볼 건가요? 5초 리셋 루틴일까요? 걱정 노트일까요? 10분 걷기일까요?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뇌는 반복으로 배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크게가 아니라 작게, 그 작은 반복이 조용한 공간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훈련을 더 깊게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은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같이 훈련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약한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